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온도가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48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 다양한 뉴스들도 작용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텔코웨어가 SK텔레콤과 2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영건설이 삼부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1,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8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T로보틱스가 21억 원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로 33만 5,302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8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 6일입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로 정리해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교리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대한 동시 핵 보복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고려산업, 한일자록, 미래생명자원 등 식량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송홀딩스는 현재 5% 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몽레인의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레몽레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승리를 거두며 7개월 만에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는데요. 이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며 또 한 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현재 3% 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에 현재 매도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주가가 오전장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도 파란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내기주 UDM텍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약세로 첫 거래를 시작했고 29% 넘는 급락을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현재 3%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온전선이 현재 부진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어제 2,04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들렸는데요.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고 현재도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거래해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가 오늘 정규장에서 9%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레몽레인도 1%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창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관련주로 연말에 만약에 산타 랠리가 온다면 좀 수익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레몽레인 어떻게 보실까요? 네, 레몽레인 이미 핫합니다. 네.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텀 피싱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딱 아실 텐데요. 주가가 이렇게 화면 보여주시면 우하향을 굉장히 좀 크게 하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50%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전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산업 리포트가 나오는데 터널이 약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산업 리포트가 일단 나오고요. 네, 그다음 오늘 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관이 엄청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외국인이 이제 깍꿍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 피날레가 거의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랬었던 산업군들이 꽤 많죠. 2차전지도 대표적으로 그랬었던 상황이고요. 하나투어 같은 요런 쪽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여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바텀 피싱이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이제 외국인까지 만나서 급등 나왔다가 이제 차익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레몽레인은 약간 스토리가 다르긴 하죠. 왜냐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서 2가 재밌었던 거는 시리즈가 정말
한 3개, 4개 정도? 영화로 다 쳐도 별로 없죠. 그래서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이번에 지옥2가 물론 1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했지만 2는 완전 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정리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이 레몽레인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주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경영권 분쟁인데 요번에 완전 이기는 방향으로 또 갔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노이즈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 경영권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좀 다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주가가 좀 계속 여기 슈퍼매물대 부분을 좀 뚫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서 못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익절 라인을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8,200원이 깨지면 가진 물량을 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건 일단 최후에 거의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세로는 추가적인 상방이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매물대만 뚫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가겠지만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익절 라인을 좀 잡아 놓으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확한 이슈가 있고 기존에 좀 주가 트리거가 됐었던 건 소멸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오징어 게임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롱을 계속 잡으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12월 중순 정도에는 좀 도망가야겠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인 거네요? 저는 컨텐츠를 지금 보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그 타 부분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한 번 정도 바텀 피싱을 노려보자라고 언급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50%나 올랐어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핵심 키도 결국에는 이제 이 MBC라든지 이런 이제 공중파에서 슬롯 수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에서 광고 매출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스토리가 짜져 있거든요. 사실상 넷플릭스에서 잘 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 한 회당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대박이 나더라도 사실상 제작사는 큰 재미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스토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의 약간 일부 관계 개선이 좋아지면서 구작 판매가 많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50%가 올랐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전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을 거의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뭔가 큰 재미를 보기에는 저는 사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쯤에서는 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을 비롯해서 컨텐츠 업종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컨텐츠 기업 갖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실까요? 지금 레몽레인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17,500원에 한 5% 정도 되는데요. 네.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 17,500원에 지금 수익 중이신데 하창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쭉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18,200원을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물대를 뚫어버리면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저는 비중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린 거 외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데 매도가가 어느 정도까지 급등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최근에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22,000원대에서 23,000~24,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 구간에 왔을 때 주가가 유지가 되기보다는 여기 이전의 상승처럼 좀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바쁘셔가지고 매일매일 보기 힘드시면은 장 시작하시고 나서 22,000원부터 24,000원까지 분할로 그냥 물량 걸어 놓으시면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습관처럼 해두시면은 그냥 일 보시다가 팔렸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 넣으시고 또 팔리면 또 알람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밴드로 이렇게 분할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5%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SG, 현대, 에버다임도 거래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또 재건 관련주 급락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하는 건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2시쯤이었죠.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 미사일이 올 수 있으니 자국민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재건주들 중에 1등주군이었죠. 그게 딱 시세가 한 번에 쫙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채가는 쪽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단기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재건에 대해서 힘을 더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다만 이게 리스크잖아요. 쏘면 재건주는 한번 개파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외로는 우선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응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가격의 힘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시간외로 상승을 하고 나서 실제 만약에 그런 미사일의 발사가 있어서 타격이 있으면 또 내일은 약간 빠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방산 관련해서 테마 쪽을 볼 게 아니라 재건 관련해서 개별주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작은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와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취향별로 다르기는 한데 저는 조금 말리고 싶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정말 강세 움직임 보여줬던 위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 거래대금이 1.8조 원을 기록하면서 거래대금 1위에 올라왔거든요. 네. 이렇게 거래대금이 몰릴 만한 정도의 기업인 건지 아니면 시장의 영향인 건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의 영향이고요. 네,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열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조금 공모할 때 핫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급등을 해서 막 출발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보합권 쪽에서 출발을 하다가 이제 슬슬 막 10% 20% 올라가기 시작하고 뭔가 느낌이 세는데 최근에 이틀 전 그리고 전거래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전부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간밤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있죠. 핵 전쟁 얘기 또 나오고 있죠. 또 야간 선물 좀 애매하죠. 미국 증시는 나쁘진 않은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 또 엔비디아를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또 주가의 추이가 좀 강하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파생에서도 나름대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그 커버드 콜 쪽에 다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해서 지금 가들이 양시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방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정말 명확하게 쏠리는 쪽으로 가면은 그럼 나도 한번 커피값이라도 벌어볼까? 그런 이제 사람들의 네. 수급들이 전부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100%, 200% 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위츠라는 종목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서 막 300% 갔었던 사례들을 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강력한 수급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누가 봐도 오늘은 기업의 평가 대비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6,500원부터 23,850원까지 거의 그냥 조정도 없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그냥 수급이 명확하게 쏠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차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일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래가 터진 상황에서 주가가 눌린 거기 때문에 내일 좀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또 트레이딩 하시다가 발목이 잡히면 그거는 꼭 선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1.8조가 몰리면서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1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5%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좀 지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